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6.4 지방선거가 끝났고 또 내일은 현충일이죠. 자,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 바로 중간에 서 있는 날이 오늘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 결과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성장 동력을 갖춰서 다 같이 좀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방선거와 현충일 바로 중간에 있는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고요. 오늘 우리 증시 개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제 이틀 동안에 나왔던 이슈들을 오늘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 데이터부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난 금융위기 때도 계속 성장만 해왔던 업종이 바로 이 자동차고요. 기존에 이제 경제학 원론에 보면 자동차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또 한다는 이 평가도 있고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주춤을 했죠. 이제 그만큼 뭐 불경기에는 여성들의 뭐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립스틱이 짙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나만의 소유물을 갖고 싶다 이런 게 자동차 판매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때도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올 들어서 겨울철에 잠깐 줄었던 자동차 판매가 벌써 이제 3, 4, 5월 달 3개월 동안 이제 현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비율로 보니까 한 9% 정도 늘어난 걸로 나왔고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연율로 환산하면 1680만 대를 기록해서 예상치 1610만 대를 여유있게 뛰어넘었고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월 대비해서 4.4%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동향을 보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시장이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대로 크로스오버 있죠? 그러니까 다목적 차량, 뭐 SUV 더하기 뭐 이제 이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미니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니발 같은 이런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행락철, 이 가족들과의 나들이 용도로 찾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자동차 판매 탑20 보시면은 현대 엘란트라하고 소나타가 19, 20위에 겨우 이제 턱걸이를 해놓은 상태고요. 미국 차가 9개 차종, 그 다음에 일본 차가 9개 차종으로 나란히 무승부였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신형이 미국에서 그렇게 뭐 안전도도 좋고 평가가 좋다는데 언제쯤 이 탑20에 좀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체 차량 판매 대수를 보면은요, 현다이가 3.7%, 그 다음에 키아 14.8%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면서 연초에 조금 부진했던 걸 다시 이제 만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급의 수요가 상당히 좀 이번에 특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아이의 럭셔리 차종, 이쪽은 이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뭐 폴쉐 같은 경우는 17.3%, 페라리는 3.8%, 그 다음에 차값이 1억 넘어가는 마즈라리 406%, 벤틀리 23%, 롤스로이스가 264%에 각각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좀 럭셔리 차종 시장에 진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에코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뭐 유니클로에서 밍크를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하고 좀 안 맞았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양극화 시장에 대비하는 전략이 우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가시죠. 연준 베이지북이 이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후에 바로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FOMC가 개최되기 2주 전에 이런 미국 경제 진단서라고 할 수 있는 정기 검진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이 베이지북을 보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FOMC 임원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요. 이번에 이제 12개 지역 연준에서 얘기한 미국 경제의 흐름은 어떤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서머리에 보시면은요, 12개 지역 연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회복세가 모두 우상향 추세가 맞긴 맞았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개 지역 가운데서 보스턴, 뉴욕, 리치몬드, 시카고, 미네아폴리스,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7개 지역은 성장률이 마디스트했다. 그러니까 마드릿했다. 양호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조금 마드릿보다는 약간 좀 약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완만 정도는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의 경우가 눈에 띄게 강화가 됐다. 이건 이제 앞에서 자동차 판매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특이한 코멘트 몇 가지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일단 보스턴 연준에서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 유럽이 이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틸 매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쪽에도 약간의 좀 컨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자재 이쪽 수요가 조금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거는 국내 요즘에 이제 우유 관련주들 있긴 있는데, 우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유가 뭘까? 최근에 뭐 곡물 가격 인상 때문에 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유 원유 있잖아요. 가격이 사상 최고였대요. 뭐 관련 업종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봐야죠. 이것도 이제 이 정유사랑 마찬가지로 뭐 정제 마진이든 뭐 이런 유통 마진이든 이런 걸 이유로 들어가지고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의 뭐 상방 요인이라고 해석이 되곤 하더라고요. 베이지북에서 단신 뽑아서 이제 몇 가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또 역시 이제 상징적인 이 타이밍이 있는데 보통 미국의 정부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민간 고용 지표 중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크죠. 이번에 헤드라인 넘버는 20만 건 좀 넘을 거라고 예상했던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란 17만 9천 건이 나왔네요. 이 가운데서 특히 차이가 컸던 것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이제 소상공인 일자리가 8만 2천 건 늘어난 대비해서 대기업은 3만 7천 건으로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1월에 급락했다가 봄 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간 민간 고용이 다시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V자 반등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루트형으로 가다가 다시 뚝 떨어지려는 정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미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회색하고 이제 보라색인데 조금 추세 자체는 지금까지 뭐 동행을 해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ADP는 19만 건 나왔고 미 정부 고용은 거의 30만 건 가까이 나와서 이 갭이 커졌는데 이번에 ADP가 좀 올라가면서 갭을 좁혀주길 바랬지만 ADP가 다시 부진하게 뚝 떨어지면서 BLS에도 조금 이제 하방으로 부담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오긴 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금요일 공식 고용 보고서에는 그렇게 좋을 것은 없는 일단 이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또 다른 미국의 경제 지표 펀더멘탈 지표 하나 보시겠는데요. 바로 4월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또 나왔습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기축통화국의 뭐 멍해랄까? 무역 수지가 당연히 적자인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이번에 커졌습니다. 왜냐?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금액이 보니까 472억 달러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GDP 전망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GDP를 좀 하향해야 된다는 월가의 컨센서스가 좀 이어졌는데 아직까지 조금 속단하긴 이르고요. 어쨌든 지표 변동성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어제 지방선거를 휴장하기 전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두 번이나 수정되면서 좀 빈축을 샀죠. 이번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 나왔습니다. 보시죠. 원래 산업군이라는 게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인데 뭐 여기서 얘기한 비제조업은 서비스업 지수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헤드라인 넘버가 56.3 나왔거든요. 예상치 55.3을 능가했고요. 항목별로 보시면은 특히 이제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생산이 62.21 나왔고요. 1.2%포인트 증가. 그 다음에 신규 주문이 2.3%포인트 늘어나면서 이번에 6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도 60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양호한 1.1%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앞에서 보신 ADP도 그랬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확장 국면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아직 제조업이 못 올라오는 게 좀 그렇다. 이제 이렇게 역시 연결이 되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 쓴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요즘에 화두인데 최근 미국 증시의 강세장은 채권 강세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원래 채권하고 주식은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라는 대표성으로 역동조화나 디커플링이 맞는데 요즘은 둘이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오고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지표에 민감한 시장이었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썼고 깔때기 화법이라 그러죠. 뭐 막 얘기를 하다 결론은 한 가지. 결과는 어쨌든 사상 최고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볼까요? 자, ADP 고용 보고서 앞에 보신 대로 실망으로 나오자마자 이만큼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고 하면서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반등을 시작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 일어나고 있고요. 원래 국채 금리는 국채 수요를 이제 반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라고 요 구간을 해석이 가능하겠죠. 증시에는 호재다라고 불리시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결과는 사상 최고였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오늘 밤에 있고 결과도 바로 오늘 밤에 나올 텐데 인플레이션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저께 나온 거긴 한데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0.5%를 기록해가지고 전월 0.7%보다 떨어졌고 예상치보다도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요, 유로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양적 완화로 한때 3%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의 속도가 좀 너무 가파릅니다. 하락폭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이번 결과는 이미 시중에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유로존 인플레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근데 그런 시각이 있던 가운데서 실시했던 서베이 결과에도 미달한 결과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긴 서프라이즈인데 글로벌 경제 전망을 뭐 바꿔놓을 정도의 중량감은 아니고 그냥 ECB에서 금리 인하 내지는 양적 완화 혹은 엔드 오어로 두 가지 다를 내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단스케뱅크 리서치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 LTRO든 OMT든 이 LTRO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3년물 LTRO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게 소문난 잔치라고 해서 ECB 통화정책회의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ECB는 이렇게 지금처럼 기대가 클 때일수록 잠깐만 하고 한 발 빼고 이런 밀고 당기기에 있어서 아주 노련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대에는 좀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예상한 시나리오 그대로 ECB에서 예금금리 마이너스 대출금리 인하 더하기 LTRO까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화답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제 3년짜리 LTRO가 발표될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제 수요는 상당히 강력할 것이고 유동성 증가 효과도 뛰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요, ECB가 이번에 뭐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이제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 리파이낸스, 그리고 우리말로 대환 대출 금리는 거의 지금 바닥까지 주르륵 흘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회색 예금 금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죠. 유로존도 약간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예금금리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 부양 효과를 줄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ECB가 나설 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예상대로 나와주면 시장은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지방선거 전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시아 시장 관련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천안문 사태 25주년 기념이었었잖아요. 이미 홍콩에서는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천안문 사태 25주년 기념으로 뭐 어제와 오늘 천안문 광장 그다음에 뭐 그때 탱크가 등장했었던 이 도시에 지금은 보시다시피 수입차들이 뭐 아우디 그다음에 이거 현대 산타페인가요? 투싼인가요? 요거 소나타인 것 같고 이렇게 수입차들이 천안문 앞을 이제 활보하고 있고 지금 앞에 천안문 광장도 상당히 좀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없었다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테슬라 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이제 톡톡 튀는 발언과 행보로 이제 유행인데 이번에 이제 우주 왕복선으로 택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주주 미팅에서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유일한 좀 리스크라고 하면 바로 이제 기가 팩토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들은 도발이라고까지 이제 워딩을 좀 세게 썼는데요. 이제 테슬라에서 파나소닉 배터리를 이제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 배터리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차값이 이제 높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전기차의 경우는 어차피 엔진이나 뭐 트랜스미션 이런 거보다는 이 배터리 워낙에 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이름도 그야말로 기가 팩토리라는 이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버는 돈은 한 1이면은 이게 들어갈 돈이 한 50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적자에 대해서 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제 이 주주들과의 이제 미팅 자리에서 이거 나 밀어붙이겠다. 왜냐? 내가 CEO로서 대주주로서 한 4, 5년 정도는 좀 더 경영권을 갖고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선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이건 뭐 약간의 이제 이 조크라고 본인이 얘기했지만 지금 테슬라 모델 S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X 모델 X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E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모델 S, 이 X 라인업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포드가 모델 E라는 게 이제 이 독점인가 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마찰이 불가피하고 포드에서는 모델 E는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그래도 SEX를 밀어붙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표현했다네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 보실까요? 테슬라 모터스 오늘 0.46% 이제 하락했고요. 뭐 시간 외 거래에서도 0.1%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강하게 화답을 했다가 그 뒤로 다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가 이제 나오고 있죠. 어쨌든 미국의 이제 나스닥도 오늘은 좀 힘을 낸 날이고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강한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밤 ECB라는 이 불확실성만 아니면 우리도 좀 오늘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나스닥하고 최근에 이제 민감하게 움직였던 코스닥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면서 한국 증시 오늘 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다 이제 코스피 지수 넣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코스피하고 가지는 사실 이 상관관계는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화면 보시죠. 지금 오늘 2.6%까지 올라갔고 이제 우리 지방선거 전날 2.56%까지 올라갔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좀 올라와주지 않으면 코스피가 내려가면서 만날 좀 공산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정도의 상승은 일단 반갑다고 봐야 되겠고 다만 문제는 오늘 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 보고서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채권에 몰려있는 이 수요가 빠져나오면서 금리가 더 올라준다면 코스피에는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 이틀치를 합쳐서 봐야 되겠는데요. 뭐 전일에도 약간 요 정도 빠졌었고 오늘도 이 정도 빠졌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오늘 밤에 ECB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이제 금요일장도 휴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한국 주식의 비중을 좀 급하게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 대신에 64.74는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